이번 시간은 문학개념어 21강의 세 번째 파일이죠. 세 번째 파일은 문제가 20번 문제 하나인데요. 지문이 가나다 3개로 되어 있어요. 가는 고전소설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다가 고전소설 2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해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문 가를 봅시다.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가장의 권위가 점차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적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무능함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소설들은 서술자가 겉과 속이 다른 남성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주변 인물들의 발랄한 기지로 인해 남성 주인공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인물에 대한 풍자가 나타난다. 또한 남성 주인공을 희화화하거나 우습게 표현하거나 해학적 상황, 우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위선과 무능함을 풍자하기도 한다. 이때의 풍자는 특정 인물을 넘어 당시 시대 상황 및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이춘풍전과 배비장전이다. 그러니까 이춘풍전과 배비장전은 가부장적인 남성인 거죠. 이춘풍과 배비장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남성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무능함을 비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이들을 희화화, 우습게 표현하거나 해악적 상황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기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발랄한 기지로 인해 이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 이런 식으로 풍자한다고 합니다. 대표적 작품이 이춘풍전과 배비장전. 자, 이춘풍전은 방탕하고 허위허식에 가득 찬 춘풍으로 인해 이름이 이춘풍이죠. 가정이 위기에 처하자 슬기롭고 유능한 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남장 모티프가 활용된다. 또 배비장전은 여색에 빠지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한 배비장이 사또의 사주를 받은 기생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의 개교인 줄도 모르고 궤 속에 갇혀 망신을 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배비장은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나 여색에 빠져 결국에는 체면을 손상하게 되는데 애랑은 배비장을 농락하여 애랑 기생은 그의 위선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춘풍전은 이춘풍의 부인, 남장을 한 부인에 의해서 위선적인 모습, 무능한 모습을 돌려서 풍자하고 배비장전은 기생 애랑을 통해서 배비장의 그 위선적인 태도와 무능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춘풍전은 이 남성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부인의 적극적인 활약, 남장을 통한 활약으로 인해서 이 남성의 모습, 이춘풍을 돌려서 풍자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 이춘풍전은 특징이 뭐예요? 남장 모티프가 등장한다는 것, 판소리 사설투가 등장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자, 남장 모티프를 사용했다는 것은 허위에 찬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가?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한계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회는 여성이 뭔가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남장을 해야만 뭔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조선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판소리 사설적 문투를 사용하는데 이 판소리 사설적 어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뭐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요 두 가지가 이춘풍전의 특징이에요.
자, 이 이춘풍전은 서울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이 밤낮으로 뭐예요? 놀러 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아서 가세가 이제 풍족해졌어요. 그러자 이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겨가지고 또 빚까지 얻어서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요. 그런데 평양에 간 춘풍이 기생한테 빠져서 돈을 몽땅 빼앗기고요. 그 집에서 사환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안 춘풍의 아내가 이춘풍을 찾아가는데요.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기생 추월을 찾아가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서 춘풍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춘풍이 서울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려요.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나서 춘풍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치죠.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사환을 했던 일을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비장 차림을 한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춘풍이. 그래서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 힘을 썼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춘풍의 아내 문 밖에 썩 나와서 춘풍의 손을 붙잡고 어이 일이 더디 오셨소. 장사의 재미 보고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에 실은 돌을 장사하여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영양 하는구나. 이거요. 편집자의 개입이죠. 편집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춘풍의 차담사항을 소담이 차려 드리거늘 춘풍이 온갖 교태 달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여기도 서술자의 평가예요.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그릇에 박으며 하는 말이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그릇에 박으며 하는 말이 누구의 말? 이춘풍의 말이. 생치다리도 덜 구웠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보다 호조돈 곧 아니었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조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지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가명 작은 집에 그 음식 먹어보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춘풍이 자 평양에 올라가서 이 기생에게 돈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춘풍의 부인이 비장 차림으로 가서 다 원상복귀 해놓고 또 춘풍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이 춘풍은 자기가 장사해서 번 것처럼 아내에게 또 유세를 떨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랬더니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춘풍 안에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려 들어오니 자 여기서 비장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무관 직급의 하나예요. 감사 일을 하는 무관 직급입니다. 그래서 무관복을 다시 입고 들어가서 들어가니 춘풍이 의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해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시 이만이랴. 그랬더니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나려 문안 여짜오되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짜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의로소이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대개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 소식하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대개가 술을 먹고 되치하여 종일 놀다가 후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쏘아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춘풍이 제 아내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 소냐. 또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네요.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얘를 판소리적 문체라고 하는 거죠. 판소리 사설투예요. 판소리 사설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죽을 소리하고 쌀을 내어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며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자 말로 심중에 생각하되 그립던 차에 아내를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까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춘풍의 생각이죠. 회계비장 내다보니 춘풍의 죽수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여기서 회계비장은 누구예요? 남장을 했던 춘풍의 아내죠.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만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를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원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바라에 누른밥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어라. 하니 춘풍이 그제야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습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 먹는지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춘풍이 자신이 아낸지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짝 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이고 딱한지고 아무거나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짝 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후에 회계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도 없소.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차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 하였노라. 끝까지 그죠? 체면을 차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이춘풍전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남성의 가부장적 이중적 생활을 비판하는 소설이면서 판소리 사설적 문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남성 사회,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했고요. 또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여성의 신분적 한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이 남성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자, 그럼 이번엔 배비장전 보도록 합니다. 자, 위선적 인물 배비장을 통해서 권력층을 풍자하는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운문체, 산문체가 나타나고 판소리 사설투가 당연히 나타나겠고 판소리 사설투니까 해악과 풍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이 남성의 위선적인 모습 한번 봅시다. 다 읽어볼게요. 사내가 괴를 덜컥 어깨에 걸머쥐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졌다. 그래서 계집은 기생애랑이겠죠. 자, 배비장전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제주도로 떠났는데 제주도에 도착해서 애랑에게 빠져가지고 이까지 빼어주는 배비장을 보고 웃는 기생애랑과 방자. 그래서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서 개교를 꾸미죠. 그 장면입니다. 사내가 괴를 덜컥 어깨에 걸머쥐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졌다. 임자가 어깨를 가져가고 나는 망하란 말이요. 이 괴는 못 놓겠소. 그렇다면 한두 막씩 나누어 갖자. 이거 뭐죠?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배비장이 들어있는데 밖에서 하는 말이 들리죠. 사내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괴짝 위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자, 어서 톱을 마주 잡고 당기자. 배비장은 더 참지 못하고 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여보쇼, 미련도 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지 않소. 그 계집에게 괴를 다 죽으려 토막을 내면 못 쓰게 되고 말지 않겠소? 그러자 사내는 톱을 내던지며 말한다. 아뿔싸, 이놈의 억귀신이 도생하여 인쇄가 되었으니 불침으로 찌르자. 불에 단 송곳이 배비장의 왼편 눈으로 들어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괴 속의 배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서 악이라도 한번 써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제주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누가요? 배비장이요. 그래서 긴경을 따라 고생 끝에 여기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그런 후에 정비장과 애랑이 이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정비장으로부터 애랑은 이빨까지 다 이제 뺏어 갑니다. 이를 보고 배비장은 정비장을 비웃으면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비장은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고요. 도덕군자인 척하여 그러다가 목사, 애랑, 방자, 3인이 개교를 꾸며서
애랑이 배비장을 유혹하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어느 날 배비장이 방자의 안내를 받아서 애랑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때 갑자기 방자가 남편 행세를 하면서 들이닥쳐서 배비장을 애랑은 자루 속에 숨긴 다음에 다시 괴짝 속에 숨게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 이 괴짝을 가지고 지금 애랑과 방자가 놀리는 장면이죠.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오. 에그, 괴신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하니 정상에 가였구나. 그 몸 상하지 않도록 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버리라. 사내는 질방을 걸어 괴짝을 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게 뭐냐? 업괴요, 괴짝이요. 그 괴를 내게 팔아라. 그러시오. 사내는 괴짝을 가져다 사또가 있는 동원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듯이 말하며 괴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다. 괴속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리길을 떠나거라. 배비장은 생각하였다. 어허, 괴가 벌써 물에 떴나 보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괴 중에서 탄식하였다. 상자 속에서 이 물속에서 죽다 한들 명나수 아니어든 구런의 소절이며 오광수 아니어든 자서의 충절이 될까. 고사인용이네요. 이로먹고 남모르게 죽게 되니 이런 때 배가 지나가면 목숨이나 살 수 있으련만. 그런데 얼마 후에 들으니 기어차 기어차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 젓는 소리였다. 배비장은 소리를 질렀다. 거기 가는 배는 어디로 가는 배란 말이요? 제주배요. 어렵지만 이 배를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주오. 배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배 부정탈락. 상하대로 떠밀자. 난 사람이니 부디 살려주시오. 어디 사는 사람이냐? 제주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세계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예, 올소이다. 우리 배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괴문이나 열어줄 테니 헤엄을 쳐서 가거라. 그런데 이 물은 짠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거라. 사공이 쇠를 덜커덕 열어놓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락 두 손을 짚으며 허우적거렸다. 한참을 이 모양으로 헤엄쳐 가다가 동원 대돌에다가 대가를 부딪히니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자세히 살펴보니 동원의 사또가 앉고 전후좌우에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누워서서 웃음을 참는다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그 꼴이 웬일인고? 배비장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위선적 양반에 대한 풍자, 배비장을 풍자한 소설이었죠. 지배층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해악과 골개미가 두드러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이중적 언어 사용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설들은 가부장적 남성들에 대한 비판, 이중성 비판이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 및 세태에 대해 풍자, 가에서 말해줬어요. 평설에서 맞고요. 2번, 주인공의 언행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적 주제를 드러낸다. 겉과 속이 다른 남성, 이중적인 남성, 위선적인 남성이죠.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물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겪으며 남성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면서 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사회상 반영한다고 가에서 평설에서 이야기해 줬고요. 5번, 주변 인물의 간접적인 비판으로 인해 주인공이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소설 중에서 풍자소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문학개념어 21강 고전 산문의 맵 1, 2, 3 파일을 통해서 봤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문학개념어 22 가전체 소설, 애정소설, 가정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